현재 대한민국에서 강남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일까요? 능력자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 대한민국 도내야 절반 정도는 아마 강남에 다 있을걸요? 이 강남의 역사를 보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한국 현대사를 보는 거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강남구가 뭔데? 왜 하필 강남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강남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북한의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직접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남 개발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강북에 있는 수요들이 빠른 속도로 강남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힘의 균형이 강남으로 이제 완전히 온 겁니다. 강남 부패는 정말 계속될까요? 강남을 향한 욕망은 꺼뜨릴 수가 없게 됐다. 앞으로 24년 동안에 걸쳐 시행될 새서울 도시계획은 변두리의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어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초현대식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도 없는 지역, 서울 밖에 있던 지역, 그냥 뭐 어느 강의 남쪽. 강남구의 과거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은 뽕나무밭이 바다가 돼도 이거만큼 충격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한적한 농촌이었다는 겁니다.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고 서울로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예컨대 이제 잠원동은 굉장히 유명한 뽕밭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압구정은 배나무 과수원골, 또 도곡동은 도라지 특산지였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강남, 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룻배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셨다라고 하고요. 강남이라고 하는 부지는요, 서울과 상관이 없는 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행정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 한강 이남을 반으로 뚝 갈라갔고요. 왼쪽은 시흥군이고요. 오른쪽은 광주군. 60년대에 서울이 성장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서울에 편입이 됐고 75년도 이후로 강남구라고 하는 구가 탄생을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영동이라고 불렀죠. 인구 60만을 수용해서 도심 인구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한강 동남쪽 837만 평. 그때 여기가 서울이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유명한 곳 영등포, 성동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지역이니까 영동이라고 불렀다. 혹은 영등포의 동쪽이니까 영동이라고 불렀다. 당시에 한강 이남의 서울이라고 하면은 서울 사람들의 생각은 영등포를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경부선과 경인선의 철도 분기점이 바로 이 영등포입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어떤 분기점이 되는 데였기 때문에 영등포는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을 했고요. 공장도 많이 있었고 주거지도 일단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잘 나가는 강남 쪽에 있는 지역 중에 영등포가 제일 잘 나가니까 나 영등포구 옆에 있는 지역이야 라고 강조했던 게 영동의 시작이었었고요. 그만큼 강남구 위상이 과거엔 정말 낮았다. 이름 자체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강남이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개발됐을까 궁금하죠.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입니다. 1945년 전후까지만 해도 서울 인구가 100만 명 정도였거든요. 1960년대 초가 되니까 24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1966년에는 380만 명, 1970년 550만 명, 1988년에 1000만 명.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이 정말 교통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서울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저희 부모님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었고 저희 부모님들도 60년대 후반에 상경을 하셨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지방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농업의 특징이 뭐냐면 땅의 크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까지 생산력이랑 생산량이 올라가면 그 이후에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 꺾어지는 지점부터를 잠재 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오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농촌에 있어봤자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우리 동네에서 못 사는 사람. 그것도 가족이 함께 오는 것도 아니고 제일 어린 애. 사내 아이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어린 딸들. 울면서 가는 거죠. 서울역 앞에 시골 출신 10대 소녀들이 자기가 가야 되는 주소 적은 그 쪽지를 들고 그렇게 많이 우르르 기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이 쪽지 하나 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서울로 온 많은 이제 어린 여성들, 어린 소녀들이 많이들 일자리를 찾은 곳이 공장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여공이라고 하는 존재가 됐죠. 또 굉장히 큰 부류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식모. 지금은 잊혀진 말인데 식모라고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식모는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뿐 아니라 심지어 그냥 새빵살이를 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식모를 한 명씩 뒀다고 해요. 못된 자식들하고 술 마시고 외박하는 꼴 난 더 이상 못 본다. 야! 밥가족이니까! 배고픈 줄 아는 녀석이 부모 속을 그렇게 썩여? 이번엔 또 어디 있었니? 이번 일주일 동안은 어디 있었냔 말이야? 그러면은 서울로 온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 산꼭대기에 판잣집 생기고 달동네라는 말 나오고 주거난이 엄청 심했습니다. 서울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몰리면은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죠. 50년대, 60년대 청계천의 사진을 보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1966년 10월 말에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측 기자가 대통령을 찍다가 다른 쪽을 좀 찍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다른 쪽 찍은 거에 무허가 판잣들이 막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유학생들하고 교민들이 정부에다 탄원서를 냈다고 해요. 야, 이런 것들이 미국에 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면 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때부터 이제 도심 중심부에 대한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경관 미화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달동네들을 다 철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때가 김현옥 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분이 별명이 불도저였어요. 뛰면 개통될 것인데 김현옥 불도저 시장이 직접 불도저를 타고 이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 계획의 스타트를 장식했습니다. 뭐 철거하고 개발한다 그러면 그냥 불도저로 다 밀어버린다라고 해서 이제 불도저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달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에 옮기는 거죠. 제1공업단지 중공실점에서 경기도 광주 대단지 안에 약 12만 명 정도가 이주가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71년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뭐 천막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상하수도 시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황무지 구릉 지역에다가 10만 명 넘는 사람을 이주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아주 험악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서울을 개발을 하고 달동네도 옮겨야 되고 주거지를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지역을 또 찾아야 되겠다. 강남 개발에 이 서막이 되는 시그널들이 몇 개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큰 공산당들은 입으로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전략은 해방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다, 이것은. 휴전선과 너무 가까운 지역에 한국의 인구가 몰리고 있다. 여기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휘둘린다. 새로운 시가지가 필요하다. 강남 개발을 시작하는 게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할 때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전쟁에 준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전략을 바꿔요. 60년 이전에는 간첩을 파견을 하거나 남쪽에서 니네들이 시위도 하고 이러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66년 이후에는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베트남 전쟁이에요. 자유월남에서는 월남 보병대와 미군 헬리콥터 부대가 합세해서 북부 공산 월맹의 게리라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남쪽에서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파병을 하는데, 북쪽은 북베트남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군대 파견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남쪽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대신에 북쪽이 선택한 게 남쪽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남쪽과 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를 일으키면 남쪽에 있는 부대가 더 이상 파병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68년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청와대 습격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북한의 무장 게릴라들이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청와대를 직접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당 31명. 푸에블로호를 강제 납치. 그리고 그 다음 날 미국의 정보함이었던 푸에블로가 동해상에서 북한에 납치가 됩니다.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유엔 측이 그해 10월 말 11월 초에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또 울진 삼척 지역에 또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반도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저의 부모 세대들. 야, 6.25 그 끔찍한 전쟁이 난 지가 불과 20년도 안 됐는데 또 나나? 그때 1950년에는 한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다리가 끊겼지. 피난을 어디로 가야 되지? 아직도 한국전쟁의 트라우마가 생생한 거죠. 혹시 도강증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전쟁 직후부터 한강을 넘나들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한강 도강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강을 건넌다라는 거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게다가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연이어 이렇게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시작되니까 이게 서울이 지금 북쪽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서울을 좀 남쪽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정권도 한강 남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강남이었냐는 거예요. 강서도 있고 강북도 있고 강동도 있을 텐데 왜 동서남북 중에 굳이 강남이었을까? 이건 아마 돈 문제였을 것 같아요. 강북에 있는 종로구 중구나 뭐 마포구나 뭐 동대문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6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개발하려고 하면은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도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면적만큼의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가장 싼 가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강남을 택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강남 같은 경우는 휜 도화지 같은 거예요. 내가 학교가 필요해? 학교를 지면 되고요. 집이 필요해? 집을 지면 되고요.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를 만들면 됩니다. 굉장히 개발하기 쉬운 형태였었죠. 서울 도심에서 가깝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만 놓으면 갈 수 있는 곳, 여기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3년에 소양강댐이 만들어지고 74년에 팔당댐이 만들어집니다. 그 댐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수력 발전의 역할도 하지만 한강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강남을 개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개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고 개발 계획을 만드는 건 정부니까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싼 금액으로 부지를 많이 사서 확보해 놓고 있다가 단순하게 이런 안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자금 문제가 또 관련이 돼 있다. 좀 더 쪼아보겠습니다. 영동에 땅 좀 사봐. 강남에 땅 좀 산다고 그 많은 대선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1971년에 두 가지 중요한 선거가 있었어요. 하나가 71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직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 선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67년 선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는 선거입니다. 67년에 선거가 될 때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중임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9년에 헌법을 바꿔요. 그걸 저희가 삼성개헌이라고 합니다. 왜 삼성개헌이냐? 선거를 두 번만 할 수 있는 거를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1971년 대선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가 대결을 한 대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이미 선거 전에 김대중 후보는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킨 젊은 정치인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요.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당시의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이 자기들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만 되는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였죠. 강남을 개발할 때 영동 1지구하고 영동 2지구 개발을 했는데 영동 1지구는 기본적으로 한남대교로부터 해가지고 고속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게 1지구 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2지구는 기본적으로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건데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이었던 분이 청와대에 돈을 받아가지고 한 25만 평 정도의 땅을 싸게 사들였다가 되팔아서 한 20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에 근무를 하셨던 손정목 교수라는 분이 쓰신 서울 도시계획이야기라는 책인데 손정목 교수는 한국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거둔 매매 차익을 당시 여당의 당 간부가 가져갔다든가 안보기관들이 가져갔다든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